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9장 인구 증가와 기술 진보 보는데요. 그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연구 제목이 전 세계 투자와 인구 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문점을 갖고 이 장에서 내용을 시작했대요. 뭐냐면 아니 전 세계 지구는 둥근데 일부의 어떤 나라는요 부유합니다. 부유한 나라가 있고요. 일부의 어떤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어떤 나라는 빈곤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성장의 원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솔로 모형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솔로 모형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진행했는데, 자, 저축과 투자에 많이 충당했을 때, 신경을 썼을 때 경제가 성장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 모형에서는 저축률이라고 했죠. 투자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인구 증가율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왜냐면 저축과 투자와 또 인구 너무 많게 되면 그러면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우리 솔로 모형에서요 균제 상태, 안정 상태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뭐냐면 델타 K 얘는 SFK 자본의 공급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필요한 감소하게 되는 게 델타 플러스 인구 증가율 그 다음에 얘가 K 이렇게 되고요. 얘가 빵일 때 우리가 안정 상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했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서 이제 살펴볼 거야. 자, 근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려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산함수가 코옵 더글라스 생산함수라고 상정을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Y는 FK 이렇게 있는데 이게 1인당 자본이잖아. 그래서 K에 알파승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원천으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때 K의 알파고요.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제 N으로 나누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1-알파 이렇게 아니면 알파 베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걸 양쪽을 다 L로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 K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K로 정리하게 되면 K는 알파가 전리 넘어가요. 그러면 Y의 알파분의 1 이러한 꼴의 형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Y를 집어넣고 K를 집어넣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안정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요것도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썼어.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거의 바로 밑에 있죠. SY는 Y로 살려냈습니다. FK 대신에 Y로 살려냈어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델타 플러스 N 그리고 Y로 정리했어. Y 알파분의 1 이렇게 K를 집어넣고 요거 Y라고 놓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1인당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구하기 위한 거라서 Y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산해 보세요. 델타 플러스 N S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살짝 좀 지울게요. 삐져나와서
그리고 얘가 1-알파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1인당 소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얘는 저축과 투자 그 비율의 양으로 연계되고요. 그리고 인구 증가율과 마이너스 그리고 감가상각률과 마이너스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요. 요거 나와 있는 거 있죠. 델타 플러스 N 인구 증가율분의 S 이거를 거기 고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효 투자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를 유효 투자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S가 관심이지만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감가상각률 더하기 인구 증가율 분의 S 이걸 유효 투자율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저축을 해서 투자되는 소득의 백분율 뿐만 아니라 자본이 감가상각되고 인구가 증가할 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자, 이거를요 국가 간에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찍었는데 수평축이 어떤 걸 놨나 봐. 자, 거기 보니까 169개 국가들의 그 유효 투자율을 2017년까지 여기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델타 플러스 n분의 s라는 변수를 여기다 놓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1인당 소득이라고 나타내는 대수비례 척도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근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여기 부룬디 여기에 있고요. 부룬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가나, 영국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한국, 중국 뭐 이렇게 있어요. 중국. 자, 몇 개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자, 즉 뭐다? 유효 투자율이 높을수록 1인당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0개국의 국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160개국의 국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 보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것들은 뺐어. 왜냐하면 소득의 원천이 석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저축 이런 게 아니라 석유가 많이 나는 그 산유국들 있죠. 사우디라든가 쿠웨이트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아웃라이어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배제, 제외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S는 GDP 중에서 투자의 평균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 N은 인구 증가율이고 이 감가상각률은 모두 다 똑같다라고 산정하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S가 커질수록 1인당 소득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갈 거는 아니 이쪽에 있는 어떤 나라들은 이렇게 왜 저축을 훨씬 더 유효 투자율이 높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저축률과 투자율이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대체 뭐야? 뭐 한국, 영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은 왜 저축률이 높을까? 요거 S 유효 투자율이네. S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정책상의 제도도 있겠지만 거기 교재를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조세 정책 그리고 은퇴 방식 여기서 뭐 은퇴 방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걸 뭐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고요. 금융시장의 발전, 금융시장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대요. 문화적인 차이, 문화 차이.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251페이지 가보시면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 거기 보니까 정치적 안정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줄에 저축률과 투자율은 전쟁, 혁명, 쿠데타 이런 게 빈번한 나라에서는 저축률이 낮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저축과 투자와 관련해서는 관료의 부패로 나타내는 걸로 측정합니다. 능숙하지 못하게 운영되는 정치 제도, 이런 거에 따라서 부패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정치적인 불안정 등등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물론 인과관계를 역으로 볼 수 있다. 그거 하나 밑줄 칠까요? 아니, 우리가 저축률이 높아서 이거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저축률이 높아서 1인당 소득이 높을 수도 있지만 1인당 소득이 높아서 저축률이 높은 건 아닐까?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1인당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저축과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소득이 높은 나라에서는요, 산하 제한 방법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인구 증가를 또 낮출 수 있다. 요 n이 낮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저축률이 높아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하 제한 정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책으로 n을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국제적인 자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장 이론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투자와 인구 증가와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1인당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론과 많이 부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